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일이고요. 네, 이제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2월달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고 설 연휴 동안 다들 잘 쉬셨나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이제 좋지 않게 크게 하락을 하다가 글로벌 증시 전체가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좀 찝찝하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코스피 자체는 2900 중반대에서 거의 3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10% 이상을 급락을 해버렸고요.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 이후에는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다음에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할 것인지 좀 이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세 하락장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고점 대비해서 생각보다 크게 하락을 했고요. 1차적으로 하락 이후에 2차적으로 한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더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이제 고점에서 한번 쭉 내려오기보다는 좀 지지 라인 형성을 하면서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 시장이 나오고부터 크게 한번 상승한 이후에 지금 그 상승의 딱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전 고점이죠. 코스피가 전 고점 부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요. 마침 이제 지켜보았을 때 우리 이제 설 동안 장이 이제 휴장이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게 되면요. 나스닥이 이제 반등을 성공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또 실적주들의 그런 실적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니까 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로부터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적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니까 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내렸다. 그런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V자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하락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을 시켜주면서 설 연휴 동안 그래도 좋은 분위기로 증시 분위기는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뭐 사건이 없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웬만해서는 반등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다우도 이제 절반 정도 딱 이제 반등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이도 일본 증시도 네, 저점을 한번 크게 찍고 나서 반등을 시켰고요. 꽤나 이제 반등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일 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 일단. 그래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실적주, 그 다음에 성장주 위주로 그런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저번에도 공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의 방향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는 이제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자체가 이제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반도체 패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반도체에 대한 그런 패권을 가지고 있는 몇 기업들, 삼성전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기업들과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협력사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권 다툼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에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히 성장과 그 다음에 주가가 또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하락 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좀 이제 크게 내렸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죠.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이제, 자동차가, 이제 산업 트렌드가 바뀌면서 전기차로, 그 다음에 수소차로 좀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모두 이제 반도체 부품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부가적인 그런 옵션들이 이제는 자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그런
현실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도 많이 줄었었고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제조업 타격도 있었고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으로 그런 자동차 이 생산량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신차를 구매하실 때도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런 반도체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2022년은 코로나로부터 좀 그런 제조업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량도 좀 정상화가 되면서 공급량이 이제 많아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량도 이제 증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증가를 할 거고요. 차량 완성업체들도 수혜를 볼 그 다음에 전기차와 그 다음에 수소차에 대한 수혜죠. 그래서 전기차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쪽. 근데 2차 전지가 사실 이미 좀 평가가 많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종목들은 사실 제가 뭔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이 이미 크게 한번 빵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차량 완성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제 배터리를 제외한 그런 차량 부품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평가가 막 그렇게 높게 되지 않았거든요. 조정도 크게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소법이 좀 지연이 되고 수소 투자 이 인프라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실망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수소 그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순환 경제가 이제 계속해서 형성이 될 거고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소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소 자동차의 한계가 지금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좀 힘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수소 자동차가 좀 가격 경쟁력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런 점이 있다면 당연히 전기차보다도 수소차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라는 그런 배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전기차는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기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가 이제 전기화가 되었을 때 당장 이제 그 전기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돌렸을 때 오히려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친환경적으로는 수소 에너지원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수소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될지도 굉장히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소 이 산업으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수소법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잠깐 이제 지연이 좀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산업은.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들도 지금 조정이 많이 받았을 때 한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지금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입니다. 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두산중공업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 단계,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지금 이제 그 기저 에너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력 발전이 뭐 가뭄으로 인해서 잘 안 돌아가거나 갑자기 풍향이 바뀌어서 풍력 에너지원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식의 이제 난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그런 패권 다툼을 막 하는 그런 국가들로 인해서 에너지를 좀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유가도 이제 그런 경제에 따라서 막 급등을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전이라는 그런 에너지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폐기물이라는 그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이제 빨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원전이 이제 다 쓰고 난 원전을 해체를 했을 때 그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지금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그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원인 차세대 원전이죠. 거기에 대한 SMR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소 에너지죠. 수소 경제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든지 SMR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해상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든지 결국에는 기반이 이제 수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바다에 모두 이제 수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H2O, 물이 이제 H2O인데 여기서 바로 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소 쪽으로 이 경제 기반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실적주들, 잘 성장주들, 그다음에 비전이 좋은 종목들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직 코로나에 대한 그런 회복 기대감이 사실 아직까지는 이르긴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지금 번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오늘 2만 명, 일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미크론의 사실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걸렸을 경우에는 좀 이제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의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뭐 바이오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코로나에서 비코로나 시대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하기엔 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이제 비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그런 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비행 항공이죠. 항공주들과 그다음에 뭐 그런 대면 산업들 있죠. 그런 산업들이 또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그런 우주 항공과 그 다음에 방산주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이집트에서 2조를 수주를 하는 뭐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 미사일과 자주포들이 좀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그런 수주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좀 높을 때 가격보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로호 다음에 그런 위성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화성이라든지 달 탐사를 위해서 준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강국이 또 이제 이 우리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투자를 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 관련 종목들, 방산 관련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증시 전체를 좀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 산업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급락 이후에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설 연휴 때 이렇게 해외 증시들이 V자로 좀 반등을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일 정도에 좀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이제 쭉 올라간다라고는 아직은 보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좀 과도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확실히 지금 정도에서는 좀 저가 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히 베팅할 만한 자리다. 네,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가 이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네. 2300, 400포인트까지도 가능한 구간이지만 그때는 정말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때까지 막 엄청나게 쭉 빠질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진행하더라도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요. 그게 뭐 지금 위기감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신용을 썼던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반대 매매로 인해서 쭉쭉 이제 투매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기다렸던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매수 유입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 원 달러는 1209원으로 조금 하락 마무리를 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생각대로면은 이제 1250원 정도까지는 한번 이제 치고 나갈 것 같긴 합니다. 네, 거기에 한번 찍고 이제 내려올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가 되었을 때는 네,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게 이제 마냥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또 이제 대출금리라든지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확 늘었었는데, 그 유동성 자금이 실경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막 이제 투자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버블들이 지금 큰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그 버블들이 지금 하나씩 다 터진 게 아니고 그 빈 공간에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세세하게 예측을 하거나 뭐 지켜본다고 해서 모두 파악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조심을 한 수밖에 없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뭐 V자로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당장 이제 증시 분위기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면서 막 이제 또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올해 초반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나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일은 반등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아직도. 그리고 지금 선물 보면은 미국 증시 반등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모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나라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세를 띈다면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가겠지만 또 장후반으로 갈수록 또 뭐 부합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좀 강세를 띈다면 장후반으로 갈수록 또 이제 밀어넣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채권 수익률도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1.79%, 그래서 거의 1.8%대 진입을 하기 직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물고 있죠.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머물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2%대로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증시 자체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반등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긴장감이 아직도 팽팽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달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그 협상을 하려고 좀 서로 이제 으르렁대면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면서 크림반도를 다시 이제 뺏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방에서는 아직은 러시아 그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미사일 기지도 공격용 미사일 기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뭐 나토가 들어가더라도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협상을 하면서 전쟁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병력을 쌓아놓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전쟁까지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 상황도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진짜 바닥인지 데드캣 바운스인지 일단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설 연휴 동안은 이제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7%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알 수는 없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에 이제 올해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내릴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섣불리 좀 얘기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미 조정도 한번 크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뭐 바닥을 찍고 반등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 중심으로 좀 이제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이 실제 가치 대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가치는 좋긴 하지만 이미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뭐 매수를 해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데도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또 이제 그 종목만의 또 이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을 접할 때는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사실 그 선반영이 되어서 이미 주가가 오른 뒤에 그런 최고 실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주가는 선제적으로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았을 때 이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주가와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파란색이 실적이고요.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가 막 이때 올라갈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시기에는 잘 몰라요. 왜 올라가지? 이제 오를 때 돼서 오르나 보다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때부터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 어깨선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수를 시작하고요. 그러고 이제 계속 올라가네, 더 사야지 하면서 이제 고점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막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트 이평선을 지지를 못하고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데 결국엔 실적은 이제 포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이 예상이 된다면 주가는 사실 거의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적이 유지가 되다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선을 만들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N자로 올라가면서 이런 바닥을 형성하면서 저항선을 또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모두 뭐 크게 이해를 하면 좋지만 이런 뭐 세세한 부분을 막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가지? 막 하면서 막 그러면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공매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투자 거래원 혹은 뭐 그런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주로 리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잡아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그걸 뭐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런 큰 방향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스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그런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고 나중에 들어가면은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 실적에 의해서만 종목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 그런 미래 산업 자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가시화가 될 때, 그런 산업들이 이 기업에 이 무기로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도 좀 반응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그런 소재 가격이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미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사이클에 의해서 혹은 이런 기업 실적에 의해서 미리 올라가는 혹은 성장성이 장착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좀 이제 찾으셔가지고 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증시가 폭락했을 때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종목들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이제 매수해 가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증시가 완벽하게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스럽게 합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설 끝났고요. 이제 이틀 하면 또 이 주말이고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2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사리면서 진행을 하다가 3월 정도에 좀 이제 그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위기가 좀 해결되고 금리 인상이 직접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거품이 좀 빠지면서 진행이 된다면 확실히 이제 좀 이제 실적주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이제 설 이후에 이 트렌드를 한번 이 시장의 트렌드를 좀 봐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연휴 끝났으니까 또 이제 증시를 또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불가능한 사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내일은 좋지만 그래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조금만 지켜봅시다. 차분하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